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도 민주당은 좋은데 이재명은 별로다는 그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 광주 KBS 광주 방송총국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가 갤럽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 네네, 갤럽. 상당히 예. 신뢰성이 있는데 네네. 앞으로도 저걸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먼저 검찰 소환 예. 이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는 어떤가? 예, 그렇죠. 민주당이 원래 텃밭이었고 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80%가 넘는 그런 투표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질문에 놀라운 대답이 나온 거예요. 즉, 적절했다가 54.3%. 예. 적절하지 않았다가 33.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면 세대별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요. 18에서 29세 20대죠. 20대. 20대가 68.9% 나왔어요. 거의 70%가 나왔어요. 7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민심의 기류가 확 바뀌고 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러한 뭐 민주당의 텃밭이라든가 명목적인 뭐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40대까지 50%가 넘어요. 이것도 30대도 저는 59.1. 30대도 59.1, 40대도 54.1입니다. 예. 즉 20대, 30대, 40대가 모두 다 50%를 훨씬 상회하는 예. 수치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로 보이고요. 네. 물론 50대, 60대는 40%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30, 40의 흐름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항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가 62.3%입니다. 근데 저는 62.3%가 굉장히 좀 적어 보여요. 저거죠. 왜냐하면 보통 7, 80% 나왔었죠. 7, 80%가 나왔죠. 좀 안 나왔을 때가 70%대로 전 기억을 하고 뭐 아주 선거를 좀 앞두고 있으면은 80%대를 또 올라가죠. 80%대를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62.3%는 상당히 지금 낮아진 어떤 수치이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퍼센티지는 8.5%입니다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대별을 들여다보면 또 달라요. 아까 20대가 10.9%. 두 단이에요. 예.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30대가 9.8%입니다. 하나 더 제가 좀 들여다보면 대통령감을 묻는데요. 선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36.4%, 이낙연이 4.8%입니다. 둘이 합쳐도 뭐 한 40여 퍼센트. 40%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하는 62.3%보다 20%, 21%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은 좋은데 이재명은 별로다. 이재명은 싫다. 이 36.4%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는 완전히 호남에서 가버렸네요. 그렇죠. 뭐 5월 복귀다 저기 복귀다 하는데 미국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자기 텃밭에서 예. 이낙연은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영광. 예. 그런데도 이렇게 4.8%라는 건 거의 지지가 없다 이렇게 없다는 볼 거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지할 사람이 없다, 솔직히 민주당에 예.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재명이 80%의 투표를 보였는데 지금 지지율이 36%는 50% 이상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네. 이재명한테 실망을 느꼈다는 얘기죠. 이런 뭐 검찰 소환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게 다른 조사라든가 과거 조사하고 좀 비교할 만한 게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다른 조사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는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 1월 1일 예. 지난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늘 하던 리얼미터나 갤럽 이외의 언론사들이 특별히 여론조사를 예. 실시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재명 수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MBC 그러면 대표적인 좌파 언론 아닙니까?
친민주당 언론이죠. 친 이재명 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재명 수사가 적법한 검찰권 행사냐 아니면 표적 수사냐. 근데 적법한 검찰권 행사다가 50.6%, 표적 수사라고 하는 게 43.2%. 자그마치 7% 포인트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SBS 더 차이가 납니다. 54.5 대 38.3. 뉴시스 47.4 대 44.4. 뉴데일리 52 대 43. 즉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SBS는 9월 달에도 실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과 지금 12월 달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비교를 해봤더니 SBS 9월 11일에 했을 때 적절하다가 50.3, 부적절하다가 42.1인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54.5, 즉 4%포인트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주 골수 민주당 지지자가 한 40여 % 지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제외하고 네. 이른바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까지는 거의 네. 이재명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소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제 다 복귀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복귀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호남마저도 국민 전체의 인식, 국민 전체 인식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도 해야 한다는 게 56.8%고 한 번 더 해도 좋다가 25.6%인 거 보면은 현재의 호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아주 부정적인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남 호남의 언제나 그 물갈이론에 천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렬히 지지해 줬는데 너네 하는 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특히나 호남의 이번에 그 50.6%는 영남보다 조금 더 유의미하게 지금 바라볼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자기 텃밭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호남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지금 시큰둥한 거고 지난번 지방자치선거 6일 선거 때도 호남에서 이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상 초유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굉장히 높았던 그런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건 기대감이 그만큼 상실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 참 재밌는 게 왜 경청 투어 하다가 첫 번째 봉변을 당한 게 충청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바꾼 게 호남으로 먼저 달려갔더라고요. 그런 그 봉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호남에서도 뭐 그렇게 과거처럼 과거 DJ나 또 그나마 노무현 문재인까지도 좀 호남에서의 그런 지지세가 상당히 했었죠. 그렇죠. 대통령 할 때 특히나 노무현. 뭐 대통령 그 이전에도 이제 호남에 내려가면은 뭐 열렬한 그런 지지 분위기가 언론에 뭐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진짜 좋아서 저러는구나. 근데 이재명 이렇게 호남 투어랄까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동원된 인원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디 지역구 가면은 그 지역구에서 이제 당원들 전부 동원해갖고 그냥 박수 치고 뭐 그런 거에 잔인해서 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시장에서의 그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거기서 연호가 나오고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그 자신의 힘이 빠질 때나 힘들 때마다 시장에 간다고 하더군요. 시장에 가면 뭐 거기서 이제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리액션을 느끼면서 길을 받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의 경청 투어 속에서의 느낌은 사실상 지금 선거도 아니고 아니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또 예산 국회 시간 12월 달 갑자기 와서 동원된 사람들에 둘러싸여 갖고 연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유세처럼 행동하는 게 뭐 국민들에게 아무리 호남 분들이지만 저 사람 뭐하지? 지금 예산 빨리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나와서 자기 변명을 하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을 보면은 뭐 총선이나 대선이 되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내년 22대 네. 총선에서는 지금처럼 호남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할까? 물론 뭐 중대 선거구제가 그런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또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현재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체제가 네. 그대로 간다 한다면 호남에서도 상당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재명 체제가 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감옥에서 끝까지 버틸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다면 호남에서도 폭망하겠죠. 저는 민주당이 폭망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생기고 이재명 리스크를 끊어내지 그러다 않는다면. 보면은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이 안철수 또 박지원 그 세력이 떨어져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돌풍을 일으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이 그대로 감옥이든 어디가 있든 이 당권을 쥐고 있으면은 호남이 별도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럼요. 네. 가장 전략적인 그런 투표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다 해서 무조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영남 사람이든 다른 지역 사람이든 그쪽 세력을 형성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네. 이 투표의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리스크를 아예 떠안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손절할 그런 유권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